안톤 체홉 원작의 귀여운 여인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할등관으로 퇴직한 플레마니코프의 딸 올렌까는 자기 집 현관 층계에 걸터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다. 그녀는 무더운 날씨에 파리까지 극성이라 기울어져가는 해가 빨리 저물어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검은 비구름이 이따금 생각난 듯 습기찬 미풍을 일으키며 동쪽으로부터 몰려왔다. 뜰에는 이 집 건넌방에 새들어 살고 있는 꾸우낀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그는 찌볼리 야매극장의 지배인이다. 진짜 또 비가 쏟아지려고 하잖아. 꾸우끼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투덜거렸다. 이건 내 모가지를 졸라매자는 건가? 날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어야지. 이러다가 파산을 하겠어, 파산. 정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꾸우끼는 올렌까에게 두 손을 쳐들어 보이며 불평을 계속했다. 올리가 세면어브나, 우리들의 생활이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울어도 시원찮을 지경이죠. 별별 고생을 다 하고 죽도록 기를 쓰며 일해봐야 뭘합니까? 나아지는 게 있어야죠.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죠. 아니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밤잠도 자지 않고 별 공리를 다 하며 애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관객들은 교양 없는 야만인이나 다를 바 없다니까요. 인류 가수들을 동원해서 가장 고상한 오페라타나 무언극을 공연하고 있지만 관객들은 그런 품위 있는 공연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관객들이 원하는 건 광대예요. 아주 저속한 걸 보여줘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요? 게다가 날씨까지 이 모양입니다. 매일 저녁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네요.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내내 장마라니 이런 기막힌 노릇이 또 어디 있겠어요. 관객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데 나는 자릿세를 물어야 하고 배우들에게는 보수를 줘야 합니다. 이튿날도 저녁 무렵이 되자 검은 비구름이 몰려왔다. 꾸우끼는 미친 듯이 웃어대면서 말했다. 이거 재미있는데? 퍼볼 테면 얼마든지 퍼보라. 극장이 몽땅 물에 잠기고 나는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게 실컷 퍼보란 말이야. 배우들이 고소를 해도 어쩔 수 없지. 재판수가 뭐야? 시베리아로 유형이라도 갔으면 속 시원하겠다. 교수대에 올려놔도 겁날 건 없단 말이야.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올렌까는 꾸우낀의 넋두리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들었다. 그러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해지는 때도 있었다. 가엾은 꾸우낀. 오늘도 비가 오니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를 위해서라도 이 비가 어서 그쳐야 할 텐데. 꾸우낀의 불행은 드디어 올렌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았다.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다. 얼굴빛이 누런 꾸우끼는 작은 키에 말랐고 이마에 곱슬머리가 덮여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느다란 테너고 얘기할 때마다 입을 실룩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절망의 빛이 감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렌까의 마음속에 순결하고도 깊은 애정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꾸우낀, 가엾은 사람, 전 당신을 사랑해요. 올렌까는 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했고 또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여자였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무척 따랐다. 그리고 브란스크에서 살면서 2년에 한 번쯤 다녀가는 작은 어머니도 사랑했고 여학교에 다닐 땐 프랑스어 선생님을 사랑하기도 했었다. 올렌까는 너무 매력적이야. 정말 귀여운 아가씨인걸? 올렌까는 고운 마음씨를 가진 착하고 인자한 여자였다. 그녀의 눈길은 잔잔하고 부드러웠으며 아주 건강했다. 통통하고 발그레한 뺨,
보드랍고 흰 살결에 까만 점이 박힌 목덜미. 무슨 재밌는 얘기를 들을 때 떠오르는 티 없이 상냥한 미소를 보게 되면 느닷없이 올랭가의 손을 잡아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었다. 올랭가가 태어날 때부터 살아왔고 또 아버지의 유언장에도 그녀의 몫으로 되어 있는 이 집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쯔이간스카야 슬로보드가에 있었다. 이 집에서는 찌볼리 야외 극장에 가까워서 저녁부터 밤중까지 야외 극장에서 연주되는 음악 소리와 펑펑 터지는 폭죽 소리가 들려왔다. 폭죽 터지는 소리를 들으면 운명과 싸우는 그 일가 생각나. 무관심한 관객들. 그의 가장 큰 적인 그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을 것 같긴. 가엾은 사람. 꾸웃긴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의 심장은 달콤한 감격으로 벅차오곤 했다. 새벽녘쯤에 꾸웃긴이 돌아오면 그녀는 자기 침실 창문을 열고 커튼 사이로 얼굴과 한쪽 어깨만 내밀며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꾸웃긴이 올랭가에게 청혼을 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그리하여 그녀의 목덜미며 포동포동한 어깨를 보게 됐을 때 꾸웃긴은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 정말 귀여운 여자야. 당신은 멋있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다정하게 살았다. 꾸긴, 오늘은 입장권을 제법 많이 팔았어요. 고생 많죠. 난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해요. 올랭가는 입장권을 팔기도 하고 극장 안에 여러 가지 일을 거들어주기도 하며 계산서를 꾸미고 월급을 지불하는 일을 했다. 그녀의 발그레한 두 뺨과 티 없이 맑고 귀여운 미소가 매표구에서 보였는가 하면 무대 뒤나 매점 등 여러 곳에서 보이곤 하는 것이었다. 올랭가는 어느덧 친구와 친지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야말로 연극이란 점을 말해주었다. 연극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훌륭한 거란다. 사람들은 누구나 연극을 통해서만 참된 위안을 느끼고 교양 있는 인도주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야. 연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니? 난 따분하기만 하던데. 그래, 그게 바로 우리의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지.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 뭐하니? 이해하는 관객이 없는 걸. 그럼 재밌는 공연을 하면 되잖아. 관객들이 원하는 건 광대야. 저속한 거라고. 어제만 해도 그래. 파우스트를 개작해서 공연을 했더니 관람석이 텅 비어 있었어. 올랭가 정말 속상했겠다. 그래. 하지만 꾸웃긴과 내가 저속한 신파극을 공연했다면 틀림없이 대만원이었을걸? 오늘은 지옥에서의 오르페우스를 공연하기로 했으니까 꼭 보고 가. 알았지? 올랭가는 이렇게 남편이 하는 대로 예술에 대한 관객의 냉담과 무지를 탓하고 무대 연습을 하는 배우들의 연기를 고쳐주거나 악사들의 몸짓을 감독했다. 배우들도 올랭가를 좋아했다. 그들은 또 하나의 반이치 깐하거나 귀여운 여인이라고 그녀를 불렀다. 뭐 하고 있어요? 오, 귀여운 여인. 오늘 저녁 무대에서 쓸 의자를 좀 봐요. 다들 어디 가고 혼자요? 글쎄요, 어딜 갔을까? 잠깐 산책이라도 나갔나 보죠, 뭐. 저기 귀여운 여인. 뭐 하나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뭔데요? 어서 말해보세요. 귀여운 여인. 1루블만 빌려주세요, 제발. 꾸웃긴이 알면 안 되는데. 일주일 후에 꼭 갚을게요. 그럼 약속 꼭 지켜야 돼요? 올랭가는 배우들을 동정해서 많지 않은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만일 배우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도 남편에게 일러 바치는 일은 없었고 그저 혼자서 눈물을 찔끔찔끔 짰다.
겨울에도 두 내외는 잘 지냈다. 단원들은 겨울 시즌을 맞아 국립극장을 빌려 공연을 나섰고, 야외 극장은 소러시아에서 흘러온 소규모의 극단이나 마술사, 그렇지 않으면 시골 아마추어 연극 동호회 같은데 단기간씩 빌려주었다. 어머, 올랭까!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나 잘 지내. 넌 참 좋아 보인다. 얼굴이 환해졌어. 뭐 걱정할 일이 있어야지. 마음 편하고 다 좋아. 올랭까는 점점 몸이 나기 시작했고 만족한 표정으로 얼굴이 환해져 갔으나 꾸우기는 더욱 마르고 쿨룩쿨룩 기침을 했다. 자꾸 기침을 해서 어떡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뭔데? 딸기를 짜서 좀 끓여봤어요. 향이 참 좋군. 고마워. 향수로 찜질도 좀 해드릴게요. 자요. 이 쇼를 덮고 있으면 한결 더 좋아질 거예요. 정말 당신은 좋은 분이세요. 사순절이 되어 꾸우기는 단원들과 합류하여 모스크바로 갔다. 올랭까는 남편 없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별들만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다. 꾸기는 언제쯤 올까? 내 꼴이 꼭 안타깝네. 닭장에 수탉이 없으면 불안해서 한숨도 자지 못하는 암탉. 그게 바로 오늘 밤 내 모습이야. 꾸우기는 모스크바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아씨, 편지예요. 꾸우기 나리가 보낸. 꾸기네 편지라고? 어서 이리 줘봐. 아이 참, 빨리 돌아오지 않고 왜 편지를 보내는 거야?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절까진 돌아오겠대. 부활절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보고 싶은 꾸긴. 부활절을 일주일 남긴 월요일, 밤늦게 불길한 예감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좀 열어주시오. 전모입니다. 전모가 왔어요. 올랭까는 전에도 남편으로부터 전보를 받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엔 어쩐지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보용지를 펴들었다. 이반 페트로비치 금일 돌연 사망, 화요일 장례식. 장례식 다음에 적힌 글자는 전혀 뜻모를 말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난 당신을 만났을까요? 어째서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거죠? 당신은 이 가엾고 불행한 올랭까를 두고 혼자 어디로 가버린 건가요? 꾸우긴의 장례식은 화요일에 모스크바에서 치러졌다. 이튿날 집으로 돌아온 올랭까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몸을 던지고 큰 길이나 이웃집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통곡했고 이웃 사람들은 가슴에 성호를 그으면서 말했다. 하얗게 돼라. 불쌍해서 어쩌나. 저리 슬퍼하다가 귀여운 올리가 세면 오구나 몸이 다 상하겠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수심에 찬 올랭까가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웃에 사는 바실리 안드레비치 부스토발로프 역시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연히도 올랭까와 함께 걷게 됐다. 그는 바바카예프라는 목재상의 주인인데 밀짚 모자를 쓰고 금 시계줄을 들이운 흰 조끼를 입은 모습은
상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골 지주라는 편이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주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올리가 세베노브나. 네,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중 누가 죽는다 해도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슬픔을 참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녀를 대문 앞까지 데려다준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이 일이 있은 후 부스토발로프의 침착하고 위험 있는 음성은 그녀의 귓전에서 온종일 사라지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그의 검은 수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친절한 분인 것 같아. 그처럼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로 슬픔에 잠긴 마음을 위로해 주다니. 올렌카는 부스토발로프를 좋아하게 되었다. 남자 쪽에서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건 며칠 후 조금 안면이 있는 어떤 중년 여인이 커피를 마시러 집으로 찾아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부스토발로프 얘기를 꺼낸 것으로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올렌카? 그분은 정말 착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뭐 올렌카도 만나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부인, 어서 차 드세요. 네, 고마워요. 그분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신랑감이죠. 그분한테 시집을 가라면 어떤 여자든 좋다고 덤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톤 체육 원작의 귀여운 여인 1부를 마치겠습니다.